자, 심층 인터뷰. 우리 오늘은 심층 인터뷰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 분이 아이돌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유진투자증권 진심으로 이 리포트와 공부를 하고 계신 이현지 선임연구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던 얘기 계속 하시죠. 나이즈 원빈이 영웅제 중에 어쨌다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네. 그 이제 SM에서 항상 이제 얼굴을 중요시 하잖아요.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근데 영웅제 중에 그 라인이 있어요. 얼굴 비슷하게 생긴. NCT의 태용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태용이 잘생겼죠. 영웅제 중이랑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시오페아 1기 출신으로서 이 영웅제 중을 카시오페아 좋아했었거든요. 1기 출신이세요. 성덕이시네요. 네, 이 펄레드 풍선 막 흔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태용을 보는 순간 헉, 뭐야 이거 우리 구 오빠잖아. 그래서 이제 NCT에 입덕을.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오늘 뭐 팬미팅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뭐 어디 갑자기 타멘탐스 온거 텐션이 아니거든요. 한잔 하고 오신 거 아니죠? 그럼 태용이 갑자기 그 텐션이. 퍼포먼스 중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네, 이거 퍼포먼스.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구 진짜 오빠가 잘생겼어. 생각나니까 이제 구 나이는 오빠, 오빠는 아니지만 영재주. 그쪽은. 네. 실제로 엠카 이런 데도 많이 다니셨어요? 학생 때? 네. 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벅차잖아요. 벅차요. 그러면은- 울어요. 네, 가야 돼.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방신기 때만 해도 응원봉이라는 문화가 없고 풍선을 흔드니까 그렇죠. 펄레드 풍선이고 그룹마다 자기의 색깔이 있거든요. 겹치면 또 되게 팬들끼리 그렇죠. 약간-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펄레드 흔들고 이제 막 그 한 구석에 서가지고 막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유진투자증권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커버하는 섹터는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못하죠. 네. 그럼 하다가 나는 네. 오빠 만나야 된다. 엔터 난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게 모든 증권사들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위에서 하라는 섹터를 하거든요. 그렇죠. 남아 있는 산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RA로 들어갔을 때는 진짜 막 자동차, 제약바이오로 시작을 해서 미디어 엔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섹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벅차는데 그래서 기다렸죠. 이제 기다렸죠. 담당하시던 분이 이제 아. 좋은 기회가 생기셔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네. 다 들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찐 안녕하세요. 팬분들이 선프로 TV. 애널리스트가 돼서 이렇게 분석하시고 어떤 분은 진짜 암이어가지고 막 투어도 같이 그렇죠. 다니면서 리포트 쓰시는 분들 보면 괜히 더 신뢰가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건 진정성이잖아요. 그럼요.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쵸. 거랑 리포트 네. 쓰는 거랑 네. 내가 오빠 사진 뭐 생일 MBTI 다 찾아보고 이거를 쓰는 네. 거랑은 제가 동방신기는 진짜 다 외웠었거든요. 외워버렸어. 생일 뭐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너무 TMI. 그 생일 구 오빠 5명 중 1명은 제 옛날 비밀번호였어요. 오늘 타멘탐스 오셨습니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아니 이게 덕후들은요 항상 네네. 마음을 상자 안에 담아놓고 있거든요. 아. 요거를 건드리시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야. 좀 진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진정성 측면에서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믿으시겠죠?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 너무 근데 우리 이따 이제 실적 얘기나 숫자 얘기할 건데 여기에 정성 지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거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분석을 제가 원하는 회사만을 또 좋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전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오케이. 보시면. 자,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타멘탐스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주식 얘기, 산업 얘기, 그리고 주가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8월, 9월 엔터주 흐름이 좋진 않았는데 최근 엔터 사사 흐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근데 사실 8월, 9월은 엔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엔터도 쉽게 생각하면 결국 공장 가동이랑 똑같거든요. 가수의 활동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좀 돈을 벌 만한 메인 아티스트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엔터를 보시면은 상반기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너무너무 호재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한대. 그리고 뭐 JYP는 MSCI에 편입이 된대. 이런 너무 좋은 호재들이 많으니 막 100% 이상 올랐지만 사실 하반기는 그만한 이슈가 다 해소가 된 이후기 때문에 8, 9월은 조금 더 가면 10월까지도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어요. 네. 그거는 객관적으로도 정말 흐름이 좋진 않았는데 슬슬 이제 10월 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정말 바닥 찍고 올 수 있다라 보는 이유는 아티스트의 컴백이 좀 많이 있고요. 그쵸. 생각보다 이 아티스트가
작년에 알았던 한 달 전에 알았던 아티스트보다 성장이 너무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진출 시장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힘들었지만 이제 좀 봤을 때 앞으로 놓고 봤을 때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컴백하면 주가가 전고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왜냐면 사실 주가가 그때 고점을 간 거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게 받은 거는 JYP로 예를 든다고 하면 A2K를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K-팝이 글로벌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맞습니다. 외국인도 K-팝을 외국인 모습으로 네. K-팝을 내놓고 맞아요. 그냥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렇게 환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K-팝이 대세가 된다라는 데 밸류를 줬는데 사실 네. A2K가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 부분에서 내려온 건데 실적이 좋고 컴백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컴백을 한다고 해서 컴백 자체가 이벤트가 되는 건 아닌 게 네. 모든 가수들이 사실 이제 저는 앞에서도 이제 뭐 NCT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이번에 10월 6일 NCT 127이 정규 5집을 발매를 했는데요. 그렇게 숫자가 좋진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앨범을 발매하면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초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초동 경쟁이 붙거든요. 팬들끼리. 네. 근데 생각보다 초동이 그렇게까지 좋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160만 장 조금 넘어섰는데 사실 그 이후에 데뷔한 하이브의 투바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하는 그 그룹이 지금 초동 3일, 이제 4일차를 찍어 가야 되는데 3일차까지만 했을 때 벌써 193만 장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컴백이라는 것 자체가 호재는 아니고 이제 컴백을 하되 이 가수의 앨범이 얼마나 선주문을 끌고 오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되겠죠. 그래서 앨범에서가 호재가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투어, 좀 더 많은 모객을 끌고 오는 투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시작은 앨범이 얼마나 팔렸냐 이게 좀 중요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엔터의 좀 양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엔터는 그야말로 인적 자본이 미천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백을 하면 분명히 호재는 호재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그 기대감이 어느 섹터보다 되게 직접적으로 오는 섹터인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기대감보다 더 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부담감이 맞아요, 엔터사한테는 맞아요.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사실 흘러내린 네, 맞아요, 8월, 맞아요. 9월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실적은 지금 역대급으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의외로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주가는 못 가냐 이거지. 왜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저는 엔터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2020년 팬데믹 들어가면서부터 불과 2, 3년 동안의 성장이 지금의 엔터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엔터가 이제 항상 기대치 대비 너무 안 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에서 2, 3등 하던 애가 1등 하는 거는 여전히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20등 하던 애가 3등 하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비결이 20등, 뭘까요? 3등이 2020년, 21년, 22년에 걸쳐 보여주다 보니 이미 3등을 하고 있는데 1등을 하는 거엔 감흥이 없는 거예요. 또 잘할 수 있잖아. 그렇죠. 미국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 시장은 미국이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 비처라고 하는 그룹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가 될 건데? 이 다음이 안 그려지는 거죠. 시장에서 보기에. 근데 이제 엔터 자체가 언제까지고 모멘텀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뭐 매일매일 매력으로 승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좀 증명이 되는 시기가 왔고 그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 산업으로 좀 보는 시각이 더 커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트와이스가 일본 투어만 해도 주가 오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진출에도 흘러내리는 네.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거고 기대치 자체가 애초에 좀 높아졌다. 네, 많이 높아졌죠. 근데 네. 뭐 산업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네. 어떻게 맨날 전 시험보다 더 높게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람 그게 좀 힘든 거지. 비즈니스라서, 네.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 다른 거 다 차떼고 포떼고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 하이브 JYP 뭐 주식들이 네. 지금 PER로 비쌉니까? 이제 뭐 다른 산업이랑 비교하면 비싸긴 해요.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개월 보드 기준으로 이제 40배 근처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원래라고 하는 거는 1, 2년 전만 해도 막 60배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많이 내려온 거긴 하지만 솔직히 40배라는 숫자를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도 맞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 세븐틴 특히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이제서야 이름 알리기 시작했는데 다 나왔잖아요. 그럼 우린 앞으로 뭘 보고 이 회사를 40배 이상을 주고 사지? 라고 했을 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세븐틴이?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에 막 60배 봤던 이 시절에는 세븐틴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시장에서. 왜냐면 우리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있는 맞아요. 회사라고만 알았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니까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위버스라고 하는 이제 팬 플랫폼이 있거든요. 하이브가 운영하는. 근데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도 엔터에서 수익화를 할 수가 있구나. 근데 공개가 됐으니 이제는 위버스에서 또 뭘 기대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그 당시보다 많이 소멸이 된 상황에서 여전히 40배 이상을 주려면 위버스가 좀 더 수익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세븐틴이나 뉴진스 같은 가수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든지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네네. 이게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엔터 3사, 그러니까 JYP, SM, YG 3사는 이게 항상 좀 뚜렷했어요. JYP는 그래도 한 30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을 받아왔었고, 왜냐하면 본업만 하는데 숫자를 잘 내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허튼 짓거리라고. 리스크가 좀 덜했죠. 예. 본업만 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SM이었어요. SM. SM은 그래도 뭐 가수가 활동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올해 6월자 기준으로 라이크 기획이라고 이수만 프로듀서한테 예. 돈을 줘야 되는 그 회사가 이제 소멸이 됐고, 그리고 YG가 가장 이제 20배 언더에서 좀 거래가 됐었던 게 좀 리스크가 많잖아요. 네. 회사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밸류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싼 회사를 20배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비싸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밸류 자체로는. 오케이, 그러면 엔터주 하나하나 좀 이슈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엔터사, 제일 좋게 보는 엔터사 순으로 갑시다. 제일 좋게 보는 엔터사. 저는 요새 SM이랑 JYP가 좀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SM부터 가보죠. 네. 지금 여기에는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황에도 초동 100만 장을 기록한 라이즈가 데뷔를 했고 NCT, 에스파, 레드벨벳 등 컴백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 어떤가? 괜찮은가? 주가 위치는? 여기는 3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네. 전망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컨센 기준으로 이제 500억 후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통 엔터사, 그러니까 하이브를 제외한 이 3사 중에서 5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적이 여태까지 맞아요. 없어요. 네. 보통은 잘 나와야 300억에서 400억 사이. 최대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 SM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일단 SM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엔터사 자체가 올해의 흐름이 매 분기 실적의 QOQ 실적에 더 반등을 하고 더 빠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QOQ 실적이 너무 서프가 났다 하면 주가가 빵 뜨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적이 쇼크가 난다 하면 오히려 하락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SM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SM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생각보다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것도 이번에 이렇게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된 배경도 기존에 좀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수만 향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신인 아티스트를 내는 주기도 라이즈도 7년 만에 데뷔한 거예요, 신인으로. 그러니까 되게 길었었는데 이런 모든 고리들을 이제 조금씩 끊어가면서 좀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0배 초반대에서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뭐 작년이랑 똑같은 밸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SM을 좀 좋게 보고요. 저는 근데 몰라서 그러는데 SM은 컨텐츠 제작 비용이 가수당 엄청 크지 않나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 부담은 없어요. 부담 있죠. 근데 이게 가수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하나를 만들 때 과거에는 뭐 많이 들어야 한 2, 3억 정도 들었으면 최근에는 좀 돈을 많이 쓴다 하면은 뭐 거의 10억 이상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90년대 500에도 찍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 찍은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이, 그때 찍은 형들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네. 10억 정도 쓴다. 글로벌이니까. 네, 그쵸. 네. 이게 좀 더 많이 비싸지고 있어서 사실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비싼 것도 맞아요. 그런데 SM은 제가 왜 이제 비용단에서 좀 가벼워졌다라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는 주지 않아야 될 비용까지도 줄줄이 샜었어요. 연결로 진짜 별별 회사가 다 붙었었거든요. 와이너리부터 해서 진짜 희한한 회사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비핵심 자산 다 매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생각보다는 좀 가벼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SM을 좋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이 JYP. 네, 그리고 이제 SM에서 그럼 이수만 저는 잘 몰라요. 이수만 회장이 나간 게 네.
진짜 본질적으로 SM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응.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SM이라는 회사를 생각했을 때 SM 가수들 노래 생각해 보시면 난해한 노래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일렉트릭 쇼, 어금니, 정말. 사랑 사랑니 죄송합니다. 비슷하죠. 예, 뭐 어차피 여기 근처니까 괜찮아요. 근처니까 괜찮아. 어쨌든 같은 이니까 네. 또 앞뒤인데 아니 뭐 같은 이고 같은 가수예요 어차피. 예. 난해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난해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SM이라는 회사는 사실 그 이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곧 SM이다라 생각을 해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회사 자체가 여전히 난해한 노래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기존의 그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이수만 회장의 그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SM이 매년 그 별도 매출액의 6%를 수수료로 줘야 네,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300억씩 줬던 거죠. 이게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용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 오히려 한때 그 CEO 리스크가 돼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네. 이제 맞아요. 이수만이라는 그 캐릭터가 확 있다가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난해한 노래가 뭐 끊길지 모른다는 팬심은 있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CEO 리스크 덜어내는 게 낫지라는 네. 평가가 사실 네, 시장에서 네, 네. 많았죠. 근데 SM은 미국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가장 리스크예요. 그게 리스크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예 못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잘한다라기보다는 이것만 개선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거가 이제 개선이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SM이 미국에서 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네트워크도 많지도 않고 이제 올해 6월에 카카오랑 같이 북미에서 조인트 벤처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이제 3, 4개월 됐는데 뭐 하겠어요. 그쵸. 그게 가장 리스크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라이즈라는 그룹과 생각보다 반응은 크진 않았지만 에스파라는 그룹이 북미에서 그래도 나름 기반을 넓히려고 올해 4분기 때 북미향 앨범을 2번 각각 1번씩 낼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성과를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난 10년, 20년간은 없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단 나쁘지 않겠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수만 회장이 사라져서 좋은 거는 기존에 이제 경영에서 이제 네네, 물러서셔서 물러서서. 예, 좋은 거는 하셔서. 아, 여기 너무 날것의 단어가 나오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퇴근했는데요. 뭐. 네, 이제 그 변화는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그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는 공연 횟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공연 횟수의 제한이 풀리면서 SM 가수들이 좀 더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좀 보이는 거죠. 그건 왜 있었어요? 제한이? 이게 그 드림메이커라고 하는 공연 대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랑 이제 이수만 회장이랑 뭐 일부 그 뭐가 있었어요?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놓고 여기에서 뭐 발생하는 건 또 얼마 받아가고 약간 이건 횟수 제한도 있고 미국 진출이 없었던 게 미국에서는 뭐 이 공연장도 몇 개 이하로만 잡고 이런 제한들이 신기하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니까 뭐 오늘 기사가 나왔지만 NCT 127 같은 경우 국내에서 6번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6번을 한 번에 따뜻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에서 조금 모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SM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싸 보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것 같다. 네. 원픽. 그 다음에 같이 원픽인 게 JYP. JYP JYP. 그 미국 얘기도 하셨으니까 JYP도 미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그 걸그룹 비처? 네. 예.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니 저는 당연히 비찬 줄 알았는데 네, 그걸 초래요. 비처라고. 그래요. 네. V 차잖아요. 네, 인데, V차인데 네, 이름을 초라고. 이럴 때 비처가 공식명이래요. 그 박진영 프로듀서가 직접 지은 거래요. 어. 이게 빛을 진짜 비추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좀 이상했나?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비춰라는 한국어가 의미가 있나 싶지만 뭐 좋은 의미겠죠? 여튼 그래서 이제 박진영님의 네.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될까에 그쵸. 대해서 미국 진출이나 미국에 대한 영향력 여기도 어쨌거나 여기를 키워야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좀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되냐 안 되냐는 뭐 가봐야 아는 거라 네.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미국이라는 시장을 진출하려면 앨범은 우리가 이미 잘하거든요. 음원에서의 성과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약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원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 국적의 걸그룹을 만들어서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비처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네. 의미 있는 시도네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는 그리고 많이 달라진 게 2007년, 2008년에 그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할 때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거든요. 네. 그냥 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맨 좋지 땅 헤딩 못해. 아니죠. 앞에 원더걸스. 네, 트와이스 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원더걸스는 맨 땅 헤딩. 정말 힘들었어요. 피해자죠, 그때. 피해자. 네. 근데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미국의 리퍼블릭 레코드라고 하는 저명한 음원 유통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이해도도 깊어졌고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빌보드 핫백 차트에 몇 위권에 얼마나 길게 차트인을 하냐 이거의 성과가 이제 비처가 얼마나 잘 됐냐 못했냐를 좀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범은 다 잘 팔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미 미국에서 작년 연간으로 앨범 CD라고 하는 앨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가수가 거의 상위 7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앨범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음원을 통해서 투어 미국에서 공연 얼마나 크게 모객을 늘릴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의 첫 시작이라고 봐서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에 첫 진출했다라는 거에서는 좀 프리미엄을 줄 만하다. JYP는? 비처 지금 잘 돼요? 안 되죠? 네. 왜냐면 정식 안될것 데뷔를 같아. 아직 나 안 이거 처음 했어요. 봤거든요. 이 무비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뮤비를 보고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미치겠네. 싶은 거고 그냥 이 엔터를 글로 배운 저 같은 경우에는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이브 얘기를 하자면 네. 하이브는 아예 그냥 걸그룹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꾸려가지고 걔네들 선호를 반영을 계속 하잖아요. 네. 차라리 하이브의 전략이 더 미국 진출에서 뭔가 돈을 늘리고 싶으면 네.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비처랑 그 하이브의 드림 아카데미 준비하는 네. 그 그룹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어쨌든 미국을 겨냥한 거는 맞는데 이제 JYP에서 준비하는 걸그룹은 좀 K-팝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이브가 준비하는 거는 미국 정통 팝을 하려는 그쵸, 거거든요. 네. 음악에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하다 음악적 특징까지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최근에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통하는 트렌드가 한국식의 이런 빵빵빵 이런 강렬한 비트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이지 리스닝 음악이더라고요. 대표적인 뉴진스 같은 네, 거죠? 뉴진스 아니면 그 큐피드 같은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듣는 음악.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라는 시장을 좀 더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 했을 때 저는 좀 정통 팝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JYP 잘 되겠지만 하이브가 조금 더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정통 팝을 가지고 메인스트림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질문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통께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 법인 인수 관련해서 돈을 꽤나 네. 많이 썼잖아요. 1조를 썼어요. 1조를 썼어요. 네. 그리고 많다, 돈 많아. 2년 전인가에도 인수한 기업도 사실 고평가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거는 재무적인 부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 무리해서 샀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감당하는 수준에서 어쨌든 사기는 해서 재무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회사에 1조나 주고 샀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왜 샀냐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 당시에도 비싸게 산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네. 사실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의 대표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을 텐데 두 분 다 그렇게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비버 아파요. 네, 아프니까 어떻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미국은 그 전체 수익의 80%가 공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픈데 뭐 어떻게 그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연애하고. 그래도 돈은 많이 벌잖아요. 아, 그래. 공연을 많이 돌더라고요. 공연은 많이 들어. 네, 테일러 그래서 스위프트. 이게 미국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을 해줘야 돈을 벌 텐데 활동을 안 하고 지금 21년 4월에 인수한 이후로 거의 2년 동안 거의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방치된 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미국이 안 되나? 그리고 최근에는 한 2달 전에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랑 저스틴 비버가 이제 계약 종료할 거다. 미국 그 이타카 맞아요. 스쿠터 브라운이랑 계약 종료할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사람 관리가 안 되나? 미국은 약간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가봐야 되겠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이건 뒤에 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통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비즈니스다 보니 묶어놔야 되는데 한국처럼 너 우리랑 7년 계약해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핸드폰 다 뺏고 막.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하이브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JYP, SM은 괜찮고 하이브는 살짝 좀
하이브도 고민- 좋긴 좋은데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하이브가 좀 더 이렇게 딱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려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앨범을 새로 냅니다. 신보를 내는데요. 전 언제까지고 앨범이 계속 성장을 이끌어 간다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지금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선주문이 464만 장. 그리고 저번 앨범의 선주문이 464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00만 장 가까이 선주문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앨범이 나오면 선주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나왔을 때 한번 받는 기회가 있고 약간 JYP를 가서 죄송한데 여기에서 이제 또 경쟁이 붙을 수 있는 게 스트레이키즈거든요.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저번에 선주문이 513만 장이 나왔어요. 와. 근데 비슷한 시기 앨범을 내면 이제 팬들 사이에서 우리 가수 더 잘 돼야 되는데 경쟁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10개, 20개 사줘야지. 네. 근데 이제 스키즈가 11월 10일에 컴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또 조만간 이게 세븐틴에서의 선주문이 서프가 나버리면 스트레이키즈까지 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JYP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주식만 하나씩 사줘도 잘 갈 텐데.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 네. 그런 거 있잖아. 주식 사람 자사주 얘기를 소각 해볼게요.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분 팬덤에서. 중에 그 투자 전략 팀장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 딸도 주식 안 사고 앨범 사더라고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와닿는 게 앨범이잖아요. 주식이 뭐 당장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럼요. 그리고 앨범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특히나 음. 실물 소장품에 대한 애착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식은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좋잖아요. 포토카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왜?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네, 계시죠? 뭐였지? 하이브. 네.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가장 빠르게 나올 만한 건 이제 세븐틴의 선주문이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시기를 막 당장 지금 무조건 사야 돼 이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안에 나올 만한 게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수익화가 시작이 됩니다. 구독 모델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존 플랫폼이었는데 뭐 없어요. 옛날에 우리 다음 카페 같은 거예요. 그냥 팬 페이지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거든요. 아. 수익할 만한 영역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독 넷플릭스처럼 구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 이게 앞으로 6개월 내에 나올 얘기라서 그것도 이제 하이브는 좀 긍정적으로 분기에 최소 뭐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순증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슈라서요. 그것도 좋습니다. YG 안 하셨어요? 네? YG. YG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베이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YG 베이비몬스터 얘기할- 11월에 하잖아요. 블랙핑크 어떻게 됩니까? 아이 끝났지 뭐 그거 감사합니다. 물어봐 불편하시게 끝났지. 감사합니다. 끝났죠 솔직히 YG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네. 끝났잖아요. 감사합니다. 쿤 와일들리님께서 아까 클로징 벨을 하는데 네. 이분이 저한테 직접 부탁을 하셨어요. 뭘요? 자기가 그 이현지 연구원님 완전 팬이라고 예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채팅에 별 이현지 예쁘다 이런 별 이렇게 덕질하고 계셔가지고 꼭 전달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여의도 그 진지희님 아시죠? 빵꾸똥국 그분 닮았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채팅창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닮았다. 이거 진짜 비밀이었는데. 비밀인데 뭐 얼굴 다 공개하고 하는 건데 비밀이 어딨어요? 오케이. 확실히 않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이따 박근영 부장님 계실 때보다 아이 그분 빨리 가셨어야 돼. 너무 명- 오래 하셨어. 명예권님 10분까지 텐션이 하시더라고. 너무 그러네요.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죠? 이래야죠. 이래야 돼. 네. 뭐 이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올해 안에 엔터주 다시 한번 파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조만간 다시 좀 올 거다라고 봅니다. 저희 끝내도 되죠? 끝내도 돼요?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현지 연구원님은 다음번에 엔터 또 한 번에 이슈가 있으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선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단톡방에서 명예권님이 네. 연구원님 다시 좀 모셔달라고. 아유, 근데 올리지 진짜 너무 않을까. 똑똑하시네. 와, 최근 1년간 본 분 중에서 제일 똑똑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인사는 한 거야. 같이 들어가시고. 인사는 한 거야.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퇴근길 라이브 오늘 데일리 힌트 박근영 부장님과 심층 인터뷰 이현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왜요?
이거 너무 웃겨요. 왜? 명예컨님 아. 입에서 박근영 부장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 너무 되게 길게 해줘.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은 좀 웃으면서 아 그래야죠. 밝은 네. 모습으로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까불고 싶어서 까불겠습니까? 저 원래 얼마나 진중한데 이 창이 안 좋으니까 저라도 웃음 드리려고 원래 이렇게. 하락장에서 명예컨님이 더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참, 얼마나 진중한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언더스탠딩도 좋은 내용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